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는 것은 음주 운전만큼이나 위험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별 생각 없이 DMB를 시청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처벌 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에는 겨울의 끝자락에서 꼭 먹어봐야 하는 겨울철 별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무엇에 대하여 시간에는 와인에 대하여 이어집니다. 때와 장소에 맞는 와인 선택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의견 받습니다. 2월 17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차 안에서 DMB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는 행위는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경찰청에서는 운전 중 위험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 처벌 규정을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찰청 교통국 안전과 단속반장 조용호 경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운전 중에 DMB 시청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만은 이런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거죠? 예, DMB 시청은 전방 주시를 58.1% 떨어뜨리는데요. 예. 혈중 알코올 농도 0.1%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전방 주시율이 71.1%인 점을 보아 운전보다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DMB를 시청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작은 사례는 많이 있는데요. 가장 큰 사례로 네. 2012년도 5월에 울성군 국도에서 네. 운행 중에 DMB를 시청하던 그 트럭 기사가 사이클 지도 차량의 승합차를 추돌하고 이어서 그 승합차가 앞서가던 사이클 선수 6명을 덮쳐가지고요. 아, 그렇죠. 사망 3명, 예. 그리고 중상 3명이라는 끔찍한 사고가 났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는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있게 된다고요? 예. 어떻게 됩니까? 예,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했던 때와 같이 예. 사정별로 3만 원에서 7만 원 범칙금하고 예. 벌금 15점을 받습니다. 아, 벌금과 함께 벌점을 받게 벌점 되는 거예요. 15점. 예. 예. 단속 규정이 조금 모호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단속 규정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운전 중에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보는 것과 예. 그리고 운전 중에 영상 표시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 등이 처벌되고 있습니다. 예, 영상 표시 장치라면은 DMB 외에도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이 예. 있죠. 아, 가장 흔한 거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도 보면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내비게이션은 이제 봐도 되는데요. 예. 조작하는 게 안 됩니다. 운전 중에. 아, 볼 수는 있지만 조작할 수는 없다. 예. 예. 그리고 그 DMB 같은 경우에는 보통 TV 시청을 하게 되는데 예. 동영상만 보면 안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정지된 영상 같은 것도 보면 안 되는 건지 그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예. 사진, 사파, 만화, 디지털 면과 같이 예. 정지 영상면도 포함되는데요. 예. 단순하게 글자만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현장 계도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내비게이션 보는 건 괜찮지만 조작하는 행위도 단속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예.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 조작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예. 그게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면 안 되고요. 예. 조작하실 때는 항상 정지 상태에서 예.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셔야 됩니다. 아, 불가피하게 운전 중에 조작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예. 안 되고요. 아. 반드시 조작할 때는 정지한 상태에서 조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가 멈췄을 때 조작하는 거는 단속 대상이 아니겠군요. 예.
예. 맞습니다. 그 차 안에 운전자가 아니라 동승자가 그 영상을 보는 것도 금지가 되는 건가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일단 되는 경우에는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예. 동승자가 영상물을 시청하는 경우에는 단속 가능합니다. 예. 다만 B차석과 같이 운전자가 보기 어려운 위치에서 동승자가 시청하신 경우에는 단속되지 않습니다. 예. 동승자가 볼 수는 있지만은 운전자한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군요. 예. 영향을 미친다는 표현보다는요. 예.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요. 하여튼 예. 운전자한테 그 화면이 보여지면 안 된다. 예, 맞습니다. 예. 그 음주운전이나 과속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알코올 농도가 얼마 또는 시속 몇 킬로 이상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단속 규정이나 수치가 정해져 있는데 네. DMB 시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어떻게 그냥 보기만 하면 무조건 단속을 하는 건가요? 우선은 위반 사항을 단속 경찰관이 캠코더로 촬영할 것이고요. 촬영을 하군요. 예, 단 촬영 장비가 없을 때에는요. 명확히 예. 그 위반 사항을 목격한 경우에만 단속할 것입니다. 예. 캠코더로 촬영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큰 문제는 예.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운전자가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는 걸 단속을 했는데도 운전자가 안 봤다고 우기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처벌이? 단속하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가장 힘든 점 중에 하나가 예. 그 위반 사실이 명확한데도 부인하는 경우인데요. 예. 예. 예, 법은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우리들의 약속입니다. 예. 자동차나 TV를 수출하는 것보다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우리나라가 확실하게 선진국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우리 경찰도 단속하는 게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예. 그러나 이게 임무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 만약 이렇게 단속당한 시민이 이의제기 하실 때에는요. 예. 정식 재판을 하게 되는데 예. 그때 단속 경찰관이 증인신부로 증언을 하게 됩니다. 네. 요즘 차량 중에는 썬팅을 좀 짙게 하는 차량도 있기 때문에 예. 차 안에서 과연 운전자가 DMB 시청을 하는지 아는지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DMB 시청이 예. 위험하다는 게 예.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가지고 예. 시민들 스스로가 예. 운전 중에는 DMB를 시청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당장 오늘부터 운전 중에 DMB를 보게 되면 걸리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2월 14일부터 예. 4월 30일까지 사전 개도와 홍보 기간입니다. 4월 말까지. 예. 예. 그리고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예. 4월 말까지는 계도를 하고 5월부터는 단속에 들어가는군요. 예. 예. 7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입니다. 예, 예. 홍보 기간, 계도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운전자들이 예. 습관적으로 운전 중에는 DMB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찰청 교통국 안전과 단속반장 조영호 경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희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시민청 지하 1층 활짝 라운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활력 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네. 우선 시민청은 신시청 지하에 위치해 있고요. 특히 1, 2호선 시청역 4번 출구와 연결되어 있는 통로가 있어서 찾기 쉬우실 겁니다. 네. 청사 지하 1층. 네. 예. 그렇다면 그런 시민층은 어떤 공간입니까?
네, 어떤 곳인지 알려드리기 전에 시민청 뜻부터 알아보자면요. 예. 시민청의 청자는 관청을 뜻하는 관청 청자가 아닌 듣는다는 의미의 들을 청자를 사용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보고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경청의 마당이 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청의 로고는 귀 모양으로 디자인되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시민청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공간인 겁니다. 네. 그래서 시민청은 시민과 함께 채워나가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청 곳곳에는 시민들이 미술 작품을 한 작품들도 많이 있고요. 예. 개개인의 이야기를 써붙이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네. 이곳에서 열리는 행사는 거의 대부분 시민들이 참여해야만 완성된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활력 콘서트도 마찬가지인데요. 활력 콘서트가 어떤 것인지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예. 시민들의 삶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콘서트라는 의미로 네이밍됐습니다. 그냥 간단히 보면 공연일 수 있는데요. 이게 활력으로 시민의 삶의 에너지를 충전시킨다. 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요.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이곳이 시민청 자체가 시민을 위한 비움의 공간입니다. 그럼 이제 관람객도 그리고 이 공연자분들도 시민들이 모두 채워주시는 그런 약간 다른 공연들이랑은 특별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요, 이렇게 시민청에 오시면 언제나 즐거운 문화 공연이 있어서 시민들이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고요. 조금 멀리 보면, 그리고 깊이 있게 보면 이 문화를 통한 저희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아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감정들, 시민과 시의, 그리고 시민과 다른 시민들 간의 문화를 통한 소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청에서 열리는 공연, 시민과 소통하는 공연이라고 볼 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활력 콘서트는 원래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거리 아티스트라는 사업을 흡수하면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요. 거리 공연을 할 수 있는 장르라면 공연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시민 예술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장르는 음악과 퍼포먼스라고 합니다. 네. 주목할 만한 점은 나이가 많은 시민 예술가 참여도가 높을 뿐더러 가족으로 구성된 사물놀이패도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공연에 참석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출연료라도 좀 드리나요? 이 출연료가 사실은 없고요. 네. 이분들이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네.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그런 공연자들 어떤 분들이 공연을 하게 됩니까? 네, 관람객뿐 아니라 공연자들 모두 일반 시민으로 꾸려지고 있는데요. 이 공연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예. 어떤 평가 절차가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공연자분들도 이제 시민분들이십니다. 이 문화예술 쪽에 끼와 재능이 있으셔서 시민예술가로 활동하시던 분들이 저희 이제 운영팀에서 예술가 모집 공고를 올리면 신청 접수를 하시고요. 그에 따라서 서류 심사 그리고 현장 공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오디션을 마치셔서요. 선정되신 분들이 활동하시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시민청 예술가 벌써 지난 1년 동안 1, 2기가 운영되어서 지금 계속 활동하시고 계시고요. 2014년에도 2번 나누어서 3기, 4기 모집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신청만 한다고 해가지고 모두 시민예술가가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공연을 하시면서 또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캐스팅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이 절차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자면요. 1차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네. 2차로 오디션을 보게 되는데요. 이 오디션 또한 시민들 앞에서 활력 콘서트 공연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평가 공연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호응뿐 아니라 외부 평가단의 평가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 예술가들의 수준도 높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시민예술가는 매년 선발하게 되나요? 네, 시민예술가는 작년부터 선발을 했는데요. 네. 작년에 1, 2기에 이어서 올해도 3, 4기 예술가를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분들과 더불어서 작년에 선발된 분들도 계속 같이 공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2014년 올해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서포터즈 제도인데요. 공연과 문화에 관심 많은 시민들이 공연 준비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네. 물론 봉사의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공연 준비 한창인 서포터즈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직접 옆에서 좋은 공연도 보고 제가 직접 그 공연의 관계자가 돼서 공연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공연을 막상 하기 전까지 어떠한 준비라고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직접 경험하고 그거에 관련된 걸 하니까 뭔가 저도 좀 특별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보수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자신이 재밌어서 더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서포터즈를 처음 해보는 건데 그만큼 처음 경험해보는 게 많잖아요. 근데 배우는 게 오히려 더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무보수라고 해도 오히려 얻어가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시민들이 아주 여러 방면으로 참여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관람객으로만 참여하던 시민들이 공연자로 그리고 관계자로 참여하면서 시민청의 시민을 위한 비움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비워진 공간에 시민들이 하나둘 채워가는 모습인 거죠. 네. 서희정 리포터가 공연을 보러 간 날이 언제였나요? 제가 공연을 보러 간 날은 저번 주였는데요. 제가 찾아간 날은 특별히 또 재즈 공연이 한창이었습니다. 네. 우선 재즈 공연 감상부터 해보시죠. 네, 재즈 공연을 아주 시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들을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재즈 공연뿐 아니라 여러 가지 공연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재즈 공연을 몇 년 전에 접해보고는 기회가 없었어요. 네. 하지만 활력 콘서트를 통해서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재즈 공연을 관람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이 공연팀도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연을 할 수 있어서 감회가 새롭다고 했는데요. 공연팀의 말 함께 들어보시죠. 1년 좀 넘었는데 공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생긴 지가 얼마 이제 정착되는 단계인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그런 문화 시설 그런 같이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데서 또 저희도 공유할 수 있게 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 재즈라는 게 그렇게 약간 즉흥성 굉장히 그런 걸 갖는 음악인데요. 즉흥성 바탕으로 되게 매번 새롭게 음악하고 싶은 거를 목표로 하는 그런 팀입니다. 예, 오늘은 뭐 기타랑 색소폰이랑 베이스랑 드럼이 왔고요. 뭐 매번 조금씩 틀릴 때도 있고요. 예, 뭐 좀 즉흥적으로 뭐 다른 멤버랑 같이 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앞서 말했습니다만 현재 3기 공연팀을 선발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1, 2기를 이후로 또 올해는 3, 4기 공연팀을 선발 중인데요. 올해 3월부터 또 공연하실 팀을 지금 선발 중이라고 합니다. 네. 오는 목요일인 20일까지 3기 시민예술가를 모집하는 서류 접수가 있다고 합니다. 시민들과 공연으로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활력 콘서트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시민청 활력 콘서트는 시민이 참여해서 읽어나가는 콘서트인 만큼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예. 월요일 휴관일을 제외하고는요, 기간 없이 계속 진행되고요. 이번 2월 달에는 바이올린, 캐리커처, 밴드 공연, 그리고 사물놀이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매일 12시부터 시작되고요. 시민청 지하 1층에 있는 활짝 라운지에서 공연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관람하실 수 있도록요. 긴 소파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참여해보시고 활력 찾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캐리커처는 이렇게 누가 이걸 그려주는 건가요? 네, 누군가 오셔서 예술가분들이 또 시민들을 그려주는 형식인데요. 그때는 또 사람들이 많이 오실 것 같으니까요. 또 주말이기도 하고요. 또 시간 맞춰서 일찍 가셔서 한번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네요. 그것도 무료로 해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캐리커처 같은 것도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희정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김소영 한의학 박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당연히 건강이겠죠? 요즘 보면은 학생은 학생들대로 또 주부는 주부대로 각자의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안고 가는 사회가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게 다 빨리빨리 이런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생활 습관을 버려버리고 차근차근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고 미래의 건강한 대한민국을 여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수도권 뉴스와 알찬 생활 정보가 가득한 여긴 바로 수도권 투데이. 건강, 교육, 재테크까지 있는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에는 꼭 먹어봐야 할 지역별 겨울 특산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계속해서 와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때와 장소에 맞는 와인 선택법, 그리고 선물하기 좋은 와인 고르는 법 자세히 알아봅니다. 방송과 관련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의견 받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행복주택 시범지구 가운데 하나인 서울 오류동 행복주택지구에 890가구를 짓는 내용의 지구계획과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심의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행복주택 가운데 최초로 서울 가좌 행복주택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이 확정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당초 오류동에는 1,500가구를 짓기로 했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서 가구 수는 줄이고 문화예술 공연장과 체육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공공시설은 늘렸습니다. 공원 면적도 당초 계획한 9,000제곱미터에서 19,000제곱미터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배우 신성일 씨 집에 도둑이 들어 금품 수천만 원을 훔쳐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4시쯤 서울 공덕동에 있는 신 씨의 아파트에서 그림과 명품 시계 등 금품 4천만 원어치를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정책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던 정부와 의사협회가 주요 사안의 의견 접근을 이뤄 다음 달 3일로 예정됐던 의사협회 총파업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어제 오후 5차 협의회를 열고 핵심 쟁점인 원격 의료와 투자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격 의료는 충분한 시범사업 기간을 두기로 하고 투자 활성화 대책은 영리 자법인 허용 범위는 축소하고 낮은 수가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선에서 입장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알고 먹어야 보약.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우리가 평소 무심코 먹게 되는 식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벌써 2월도 반 이상 지나면서 겨울도 끝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이라도 꼭 먹어봐야 할 겨울철 별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박태균 식품의학 전문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역별 특산물을 알아보는 순서. 먼저 네네. 동해안 쪽의 속초를 알아볼까요? 아무래도 바닷가다 보니까 해산물이 예. 유명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속초 가리비라고 하죠. 네. 근데 그 가리비는 양귀비의 혀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훌륭한 맛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네. 몸에 좋은 성분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타우린, 그 다음에 칼륨, 비타민 B2 이 정도인데요. 네. 이 중에 이제 타우린은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칼륨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켜줍니다. 예. 그다음에 비타민 B2는 시력 저하를 방지하고 그리고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 전남 해남에도 유명한 식품이 있다면서요? 예, 전남 해남 배추라고 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요즘 먹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비타민 C가 풍부해서 감기에 좋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특히 이제 배추의 비타민 C는 익히거나 그다음에 소금에 절여도 파괴되지 않는 것이 그런 특징입니다. 예. 뭐 배추뿐만 아니라 모든 배추과 식물에는 그 인돌 성분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예. 이 성분은 유방암이라든가 간암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고 또 식이섬유도 많기 때문에 소화 활동에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굴도 참 맛있는데 굴은 어디가 유명합니까? 예, 역시 통영굴이죠. 예. 통영굴은 이제 고단백 해산물로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가 아주 풍부해서 바다의 우유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네. 특히 이제 강장 효과가 뛰어난 아연이 달걀에 30배나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철분이라든가 칼슘 같은 그런 유용한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빈혈이라든가 아니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통영에서 멀지 않은 진주에도 겨울 특산물이 있다고요? 예, 이제 진주 우엉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예. 우엉은 이제 사포닌을 다량 함유하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온 산삼 이렇게 이제 불리기도 있는데요. 예. 그 특유의 좀 끈적거리는 성분이 리그닌입니다. 이 예. 리그닌이 장내에 있는 발암 물질을 배출하고 그다음 하기 때문에 대장암을 예방해주고요. 예. 또 그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그 돼지 감자처럼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예. 혈당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자들에게 좋다는 석류는 어디가 유명한가요? 예, 고홍석류입니다. 예. 그래서 양귀비의 미모 유지 비결로 알려진 석류는 피부 미용에 효과적인 식물성 에스트로겐, 즉 아이소플라본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예. 또 비타민 A가 많아서 야맹증 예방은 물론이고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각종 미네랄 같은 또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예. 감기라든가 독감이 유행하는 계절에는 아주 유용한 식품입니다. 예. 그 요즘 뭐 감기가 유행입니다만은 감기에는 네네. 생강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생강 중에서도 또 유명한 데가 의성이잖아요. 예. 의성 생강이 유명한데 생강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면역 체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네. 또 염증을 진정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 독감은 물론이고 그 류마티성 관절염 이런 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경남 남해는 무엇이 유명합니까? 예, 남해 유자죠. 예. 남해 유자는 흔히 대학나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말이죠. 예. 네, 과거엔 굉장히 비싼 과일이었죠. 그 부드러운 향의 유자는 그 헤스페린이라는 하는 아주 유용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모세혈관을 보호하고 또 뇌혈관 장애를 예방하는 그런 식품입니다. 예. 비타민 C와 그다음에 유기산의 일종인 구연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해열작용 또는 진해작용 또 입맛을 좀 돋우는 그런 작용도 있습니다. 네. 또 리모넨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은 기침하는 분들 기침을 좀 완화시켜주고 목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포항 과메기도 유명하죠? 예. 되게 이제 지금은 원래는 청어로 과메기를 만들었는데 예. 요즘은 되게 이제 꽁치를 가지고 발효 숙성시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꽁치보다 오히려 더 많은 더 훌륭한 영양 성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숙성하는 과정에서 그 노화를 억제하는 핵산이 더욱 풍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메기에는 DHA라든가 EPA 같은 오메가3 지방, 그 꽁치 자체가 이제 등푸른 생선 아닙니까? 그래서 네. 오메가3 지방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또 칼슘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혈관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4일 초콜릿을 주고받는다는 발렌타인 데이였습니다만은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건강식품은 아니죠? 예, 세계 3대 기호식품으로 꼽힙니다. 예. 달콤 쌉싸름한 맛에 초콜릿의 주 원료인 카카오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건강식품으로도 새롭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초콜릿은 어떤 식품인지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우리가 이제 콩이 사용되는 데가 많은데요. 커피 같은 경우는 커피 콩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초콜릿은 카카오 콩을 재료로 가공한 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잘 숙성한 카카오 콩을 볶은 다음에 이를 갈아서 만든 것이 카카오 메스입니다. 여기다가 지방 성분만으로 만들어진 카카오 버터를 혼합해 섞어 만들면은 이 초콜릿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설탕 같은 다른 재료를 더 섞어 넣어서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 카카오 메스가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이 카카오 메스의 함량에 따라서 다크 초콜릿 또는 밀크 초콜릿 또 마지막으로 화이트 초콜릿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가운데 건강에 가장 유익한 초콜릿은 어떤 초콜릿입니까? 예, 다크 초콜릿인데요. 네. 그 어둡다는 그런 다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카카오 메스의 함량이 70%가 보통 넘습니다. 그래서 달콤하면서 이 카카오 메스 맛은 좀 쓴맛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쓴맛을 갖게 되는데 폴리페놀 성분이라는 그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네. 주목을 받은 바 있고요. 이 카카오의 폴리페놀 함량은 우리가 많이 알려진 포도주라든가 녹차보다도 더 높고 생리적 기능성도 더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유해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물질의 일종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다크 초콜릿 어떤 분들한테 좋을까요? 혈관 질환 환자에게 권할만 할 것 같은데요. 그 다크 초콜릿은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 즉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상승시키면서 혈당이라든가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춤으로써 고혈압이라든가 뇌졸중 또는 심장병 같은 혈관 질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네. 초콜릿에서는 또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성분이 함유돼 있다고요? 예. 그 페닐에틸아민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인데요. 예. 이거는 우리 사람이 사랑에 빠졌을 때 뇌가 분비하는 화학 물질과 동일한 그런 성분입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몸과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면서 심장 박동을 올려서 마치 사랑에 빠졌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주고 행복한 기분이 들게 합니다. 네. 근데 초콜릿을 좋아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살이 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이제 당분이 좀 있기 때문에 살이 찐다 그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싫어하죠. 금기시하는데 그렇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식사 전에 초콜릿과 같은 유분이 많은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금방 팽만감이 들어서 식사량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식 방지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특히 이제 초콜릿에 함유된 카카오 버터의 경우는 체내 흡수율이 전부 흡수되는 게 아니라 한 70% 정도만 흡수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생각보다는 그렇게 열량이 아주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지나치게 먹는 건 좋지 않겠죠? 그럼요. 가다 섭취하게 되면 열량을 초과하게 되고 혈당 조절이나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초콜릿에는 지방과 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면 독이 될 수 있고요. 특히 당뇨병이라든가 고혈압 환자는 과다 섭취는 절대 금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태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모가 되는데 무슨 자격증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분명 아무나 부모가 되는 건 아닐 겁니다. 500년 명문가의 자녀교육 등으로 잘 알려진 최효찬 씨가 요즘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고민과 바람직한 자녀교육의 길을 밝히는 책인 부모의 자격을 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효찬 씨는 모든 불행의 시작은 자신의 성적표가 부모의 체면 성적표가 되기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법으로 부모의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차라리 호기심을 갖고 우리 아이의 재능을 탐구해보면 아이들의 꿈은 생각보다 쉽게 발견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격 있는 부모이십니까? 투데이 컬처 TV였습니다. 아하, 이것이 궁금하세요? 무엇에 대하여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지금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서울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네, 무엇에 대하여 계속해서 와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와인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음주 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늘은 와인을 더욱더 즐기기 위한 때와 장소에 맞는 와인 선택법, 때와 장소에 맞는 와인 선택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김민환 한국소믈리에 아카데미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와인을 선물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늘 고민하는 분들 많거든요. 와인을 선물할 때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와인은 이제 특히 선물하시는 분보다는 선물 받는 분을 좀 고려해서 선물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또 와인은 선물 받으신 분이 다양한 음식과 어울리게 짝지음을 미리 해서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어떤 상황에서 읽을 수 있도록 스토리가 있는 와인을 선물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토리가 있는 와인이라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와인이 선물 받으신 분의 생년월일 또는 태어난 해에 맞춰서 선물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분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또 이런 헌정와인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한 사랑을 의미하는 그런 와인들도 있고 다양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와인들이 있으므로 그런 와인들을 참고를 해서 선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와인 따로 있다고요? 네, 물론 있습니다. 몇 가지 와인을 살펴보면은요, 이탈리아의 피에몬테 지방의 방언인데요, 방언으로 와인 이름이 중매쟁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와인이 있어요. 이 와인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사랑을 이루게 하는 그런 와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인의 이름은 일 바치 알레 로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와인인데요. 이 단어가 바로 중매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와인은 많은 포도 품종을 살펴보면은 포도 품종 중에서 가장 여성스러운 포도 품종과 가장 남성스러운 포도 품종을 혼합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아주 풍부한 풍미가 있는 그런 와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와인은요. 와인 이름이 성스러운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와인인데요. 이 와인은 프랑스 보졸레 지방에서 생산되는 와인인데 와인 이름은 생따모르라는 와인입니다. 생이라는 것은 성스러운 그리고 아모르는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생따모르는 그 지방의 마을 이름에서 유래하는데요. 하여튼간에 이 와인은 와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그런 레드 와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와인 레이블에 하트 모양이 그려져 있는 와인이 있는데요. 이 와인은 특히 또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청혼할 때 많이 쓰는 와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와인 이름은 샤또 깔롱쉐규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후한 풀바디 스타일의 레드 와인이 되겠습니다. 와인 종류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힘들겠다고요. 기쁜 일 또는 축하할 때 그때도 와인과 함께 하는데 그때는 어떤 와인이 좋을까요? 축하할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뭐니 해도 샴페인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 같은 경우에는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 샹파뉴 지방의 아모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와인입니다. 그래서 아모르는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생일을 축하할 때 같이 마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크리스탈이라는 샴페인이 있는데 이 샴페인은 1850년대부터 크리스탈이라는 샴페인을 만들기 시작을 해서 1945년까지 전량을 다 러시아 황제들한테만 공급했던 그런 샴페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존경하고 싶은 분한테 이렇게 선물하면은 아마 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샴페인에는 그 탄산가스가 포함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탄산가스가 포함된 것을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하는데요. 스파클링 와인 중에서도 가장 품질이 좋은 스파클링 와인을 프랑스 샹파뉴 지방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는 샴페인, 불어로는 샹파뉴 그 지역 이름을 따서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하면서 간단하게 저녁 먹을 때 그때는 어떤 와인이 좋을까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와인을 마실 때는 반드시 비즈니스 할 때 그 어떤 그 거래의 그런 거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그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요. 특히 보면은 두 회사가 합작을 해서 굉장히 성공을 거두고 싶다 했을 때는 그 미국산인데요. 오프스 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와인이 있습니다. 오프스 원은 작품 넘버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와인은 프랑스의 아주 훌륭한 와인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와 미국의 가장 훌륭한 와인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합작해서 만든 그 와인으로서 이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고 두 회사가 힘을 합해서 아주 좋은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프스원은 그럼 비싸겠네요? 좀 비쌉니다. 보통 그러면 레스토랑에서 얼마 정도 합니까? 레스토랑에서는 7, 80만 원 정도. 너무 비싸네요. 일반인들은 먹기가 너무 어렵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그런 그 스토리를 부여하고 싶을 때 마시면 좋습니다. 가게에서는 그럼 얼마예요? 가게에서는 한 3, 40만 원 정도? 가게에서 사도 비싸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음식에 따라서 와인 선택하는 것도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와인의 특징이 음식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그 대부분의 그 레드 와인에는 떫은 맛이 있는데요. 떫은 맛은 우리가 타닌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그 타닌이 많은 와인들은 음식의 달콤한 맛을 줄여드는 그런 그 특징이 있고요. 또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음식이 와인의 떫은 맛을 줄어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나 지방이 많은 그런 음식과 레드 와인을 곁들이면 매우 좋고요. 그리고 또한 그 짠 음식은 와인의 떫은 맛을 더욱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레드 와인을 마실 때 이렇게 짠 그런 음식은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스윗한 맛이 있는 와인들은요. 짠 음식은 와인의 단맛을 또 줄어들게 만들고요. 또 짠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단 음식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스윗한 와인들은 단 음식과 그래서 디저트 에는 그 스윗한 와인을 곁들여 주는 것이 좋고요. 또한 그 신맛이 있는 와인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대부분의 화이트 와인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짠 음식은 와인의 신맛을 줄어들게 하고 약간의 단 음식에 곁들이면은 신맛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와인의 신맛은 음식을 약간 짜게 하고 음식의 기름기를 없애주고 있고 그래서 특히 요리할 때 화이트 와인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고요. 또 신맛이 나는 음식과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신맛이 있는 와인들은 식욕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식욕이 없을 때 화이트 와인을 마셔주면 좋습니다. 그 지난번인가요? 먼저 와인은 화이트 와인을 가볍게 먼저 하고.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레드 와인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와인은 신맛이 있기 때문에 먼저 가볍게 한잔 하시면은 식욕이 촉진될 수가 있습니다. 음식하고 와인 짝지을 때 무슨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물론 원칙은 없습니다. 원칙은 없는데 우리들이 더욱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그 원칙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그 어울리는 사람과 또는 음식 그런 분위기 등을 좀 고려해서 음식과 와인을 짝지음을 하면 좋은데요. 아주 좋은 음식에는 아주 좋은 와인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스윗한 와인을 마시기 전에는 드라이한 와인을 먼저 죄송합니다.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스윗한 그 와인은요, 식욕을 감퇴시켜주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식전에 마시게 되면은 식욕이 없어서 좀 밥맛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저트와 반드시 마셔주는 것이 좋고, 또한 음식이 무거운
그런 고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또 무거운 그런 레드 와인과 맞춰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 와인이 단 와인은 설탕이 들어가나요? 설탕을 넣지 않고 와인을 만드는데 이 와인에 이제 그 당분을 많이 포도의 당분을 많이 함유하게 하려면은 늦게 수확을 한다든지 또는 그 동결 그런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김민환 한국 소믈리에 아카데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순수하지만 깊게, 부드럽지만 진하게, 우유에 꼭 맞는 로스팅으로 더 깊은 커피향. 역시 맥심이죠. 우유를 넣어도 향이 깊은 맥심 화이트 골드 커피 믹스. 수도권 투데이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박봉선,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